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여러분은 어릴 적 숨바꼭질을 좋아하셨나요? 영국에 살던 중국계 모녀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살아남은 어린아이가 무시무시한 게임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그 게임은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로맨틱한 구애로 보였던 행동 뒤에는 끔찍한 점수를 적는 리스트가 숨겨져 있었고 싱글맘을 서서히 참변으로 이끌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바로 영국 모녀의 숨바꼭질 실종 사건입니다. 2021년 2월 목요일, 셜라 아키노는 언니 벤니 린벅과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셜라는 필리핀에 있었고 언니 벤니 린은 영국 브리스톨에 살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영국으로 이사 간 지 18개월이 지났지만 두 자매는 8시간의 시차에도 불구하고 매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이날 언니는 딸과 함께 어떤 남자의 차에 앉아 동생과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근에 그 남자를 만났는데 당시 차 안의 분위기는 아주 좋았습니다. 심지어 셜라는 운전 중인 남자에게도 인사를 건넸습니다. 남자는 나이가 좀 들어 보였고 키가 크고 마르며 대머리였습니다. 셜라는 그 남자가 별로라고 생각했지만 언니는 그가 친절하고 엔지니어라며 마음에 든다고 말했습니다. 언니가 행복해 보이는 모습에 셜라는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통화가 언니와의 마지막 통화가 될 줄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먼저 이야기의 주인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인공 벤니 린벅은 1995년 11월 필리핀에서 태어났으며 여동생 외에 오빠도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벤니 린은 똑똑하고 친절하며 아름답고 믿음직한 여자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벤니 린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일하기로 결정했고 한편으로는 데이트 사이트에서 이상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벤니 린은 얼굴은 예쁘지만 키가 150cm도 채 안 돼 항상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5년 20살이 된 벤니 린은 데이트 사이트에서 자신보다 40살이나 많은 영국 남자 렉시턴벅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만난 지 얼마 안 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벤니 린이 임신하여 2018년 7월에 두 사람은 필리핀 사마르에서 결혼하여 딸 젤리카를 낳았습니다. 부부는 2019년에 영국으로 이사하여 생활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실패했지만 벤니 린은 항상 적극적으로 생활했습니다. 그녀는 딸과 함께 영국에 남아 힘들게 일을 하며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녀는 요양원에서 일했었고 온라인에서 진공청소기를 판 적도 있었습니다. 또 딸을 키우며 여윳돈을 필리핀에 있는 가족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전 남편과 이혼하여 혼자 살게 된 벤니 린은 전에 없던 자유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상 초반에 차 안에 있던 남자는 누구일까요? 알고 보니 벤니 린은 이혼 후 데이트 사이트에서 앤드류 이네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네스는 1970년 6월생으로 당시 50살이었으며 벤니 린의 전 남편과 마찬가지로 그녀보다 25살 많았습니다. 이네스는 영국 던디에서 컴퓨터 게임 업계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그 역시 결혼에 실패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가정을 꾸려 결국 이혼하게 되었고 아내와 아이들은 일본에 남게 되었고 그는 영국으로 추방당했습니다. 비슷한 경험으로 두 사람은 꽤 잘 통했습니다. 사실 벤니 린은 처음에 조금 망설였고 이네스는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다 영국이 전염병으로 봉쇄된 기간 동안 이네스는 벤니 린이 있는 브리스톨까지 440마일을 운전해 그녀를 만나러 가 결국 벤니 린은 감동받아 그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2월 18일 목요일, 벤니 린은 딸 젤리카와 함께 이네스를 만나 던디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다음날 그들은 던디 주변을 관광하고 B&A 박물관과 캠퍼다운 공원 등을 방문했습니다. 벤니 린은 동생에게 메시지를 보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고 이네스의 집도 방문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셜라는 언니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보낸 메시지에 답장이 없었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3일 동안 언니와 연락이 닿지 않자 셜라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이상하게 변해갔습니다. 벤니 린이 실종된 지 4일째 되는 날 이네스는 셜라에게 매우 이상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벤니 린이 딸과 함께 온라인에서 만난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던디에서 벤니 린과 딸을 데리고 여행을 떠난 후 그 남자의 집까지 차로 데려다 줬다고 했습니다. 셜라는 그의 메시지를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언니는 무엇을 숨기는 사람이 아니어서 새로운 연인이 있다면 꼭 동생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이네스의 메시지는 셜라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계속 이네스에게 질문하자 그는 베니린이 전 남편에게 딸을 빼앗길까봐 숨어있다며 글래스고에 있는 다른 남자의 집에서 정착하게 되면 셜라에게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네스의 설명은 모두 허점투성이었습니다. 언니가 정말 숨으려고 했다면 전날 그렇게 신나지 않았을 것이고 간단한 짐만 들고 떠날 리가 없었습니다. 걱정이 된 셜라는 이네스에게 언니의 영상을 찍어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네스는 바로 찍은 영상이 아닌 베니린이 이전에 촬영한 영상을 보냈습니다. 결국 셜라는 언니가 위험에 처했다는 생각이 들어 바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3월 3일 베니린이 실종된 지 2주가 되었습니다. 에이번과 서머식 경찰은 실종된 여성과 아이를 찾기 위해 긴급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던디 경찰은 에이번과 서머식 경찰의 연락을 취한 뒤 3월 5일 금요일 오후 3시 20분에 이네스가 살고 있는 트룬 애비뉴에 있는 집으로 출동했습니다. 그레이엄 스미스 경위가 사건의 담당자였는데 그는 이네스의 집에서 그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베니린과 그녀의 딸을 태웠던 차량이었습니다. 스미스 경찰은 이네스의 집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경찰은 창문을 통해 이네스가 집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네스는 경찰을 보고 두려움과 함께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베니린을 만난 적이 있지만 그 후 베니린과 그녀의 딸은 글래스고로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이네스의 차는 최근 글래스고로 간 기록이 없었습니다. 스미스 경찰은 이네스의 방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이네스는 자신이 아직 자가격리 중이고 딸이 막 샤워를 마쳤다며 경찰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창문을 통해 보이는 소녀의 옷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는데 막 샤워를 마친 것 같지는 않아 경찰은 강력히 수사를 요구했고 결국 이네스는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네스의 방 안은 배치가 매우 이상했고 심지어 혼란스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방에는 아무런 물건이 없었고 냄비, 접시 등은 계단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흙이 덮여 있었는데 마치 주방을 새로 공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거실에 있는 소녀는 스미스의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는 이 소녀가 베니린의 딸 젤리카라고 의심했지만 두 아이의 나이가 달라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눈앞의 소녀는 대략 8살 정도 되었지만 젤리카는 3살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젤리카와 그녀의 어머니는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CCTV 영상에는 베니린이 이네스의 집을 떠나는 장면이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베니린 여동생의 진술에 따르면 언니는 마지막 문자에서 자신이 이네스의 집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네스의 방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지만 모녀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두는 이네스가 모녀의 실종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유력한 증거가 없어 그를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스미스 경찰은 소녀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이네스의 아이는 어머니와 함께 일본에서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소녀는 누구였을까요? 경찰은 소녀에게 질문을 한 후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소녀가 저 사람은 제 아빠가 아니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소녀는 자신이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며 이네스는 본인과 관계를 맺을 때마다 손목을 수갑으로 채웠으며 모든 일이 끝나게 되면 돈을 지불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젤리카를 본 적이 있었으며 함께 게임도 했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또 젤리카도 이곳에서 본인과 같이 일을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녀의 천진난만한 말에 경찰은 끔찍한 범행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니린 모녀의 실종이 이네스와 관련이 있든 없든 그가 소녀에게 한 짓으로도 법적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이네스를 체포했는데 소녀와의 대화에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베니린 모녀 실종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소녀에게 젤리카의 행방을 알고 있는지 묻자 그녀는 사람들을 놀라게 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어요. 이네스가 젤리카를 욕실로 데려갔는데 그 후 저는 젤리카를 다시는 보지 못했어요. 소녀의 말에 따라 스미스 경찰은 사건의 과정을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젤리카가 마지막으로 나타난 곳은 이네스의 방이었고 이네스는 매우 화가 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젤리카는 이네스에게 피해를 입었을까요? 이는 CCTV 영상에서 왜 엄마와 딸이 방에서 나오는 장면이 없었는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네스가 정말로 두 사람을 해쳤다면 그는 어떻게 증거를 없앤 것일까요? 피해 모녀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네스의 차에는 붉은 흔적이 없었고 인근 쓰레기통에서도 피해자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녀의 증언만으로는
이네스가 사람을 해쳤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이에 경찰은 우선 이네스를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네스를 계속 신문하며 그의 집을 봉쇄하고 증거를 열심히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네스는 자신이 한 짓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소녀와 절대 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수갑과 옷 등에서 두 사람의 DNA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녀와 이네스는 같은 전염병에 감염되어 이네스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의 신문 끝에 이네스는 결국 정신적으로 무너져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리는 말을 했습니다. 그녀들은 지하에 있어요. 2주 동안의 수색 끝에 경찰은 드디어 주방의 지하에서 두 피해자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녀들은 주방 바닥에서 약 4피트 깊이에 묻혀 있었고 대량의 콘크리트로 덮여 있었습니다. 법의학 검사 결과 젤리카는 질식으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니린의 가슴과 머리에는 부상을 입었는데 법의학자는 과다출혈로 인해 그녀가 숨지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네스의 집에서 발견된 쓰레기통에서 작은 우산을 발견하였는데 이네스와 젤리카의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이네스는 분명 젤리카가 살아있을 때 그녀에게 부도덕한 행위를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경찰은 그의 집에서 1.5kg의 망치를 발견했는데 여기에서도 베니린의 DNA가 발견되었습니다. 망치가 바로 베니린을 해친 범행 도구였습니다. 이네스는 베니린을 해친 후 비닐봉투, 담요, 방수천으로 그녀의 머리를 감싼 후 범행 도구와 함께 묻어버렸습니다. 그 후 이네스는 또 젤리카를 해쳐 아이를 어머니의 옆에 묻었습니다. 피해자와 범행 도구가 모두 발견되었고 증거가 완벽했습니다. 그럼 이네스는 왜 그렇게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이네스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스테로이드 약물을 복용했는데 약의 부작용으로 자신을 통제할 수 없게 되어 사람을 해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집된 증거는 그가 모든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네스의 컴퓨터에서 경찰은 그가 34개의 데이트 웹사이트에 가입하여 사이트에서 수집한 여성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프레드시트를 만들어 그녀들의 나이, 키, 몸무게, 아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등급을 매겼습니다. 이네스의 평가 기준에서 20대 초반의 아이가 있는 여성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는 점수가 가장 높은 베니린에게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네스는 그녀와 사귀려는 게 아니라 병적인 자기 만족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슈퍼마켓 CCTV 영상에서 베니린 모녀가 피해를 입은 그날 이네스가 슈퍼마켓에서 망치를 구매한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이네스는 자신이 의도적으로 모녀를 해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단지 베니린의 뒷모습이 본인의 이혼한 아내와 자신을 버린 애인과 아주 많이 닮아 그는 갑자기 화가 나서 망치로 그녀의 머리를 여러 번 내리쳤고 또 사무실에서 챙겨온 날카로운 물건으로 그녀를 찔렀다고 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젤리카가 계속 엄마를 찾으며 울자 짜증나게 되어 아이도 해쳤다고 했습니다. 이네스는 법정에서 아이가 엄마가 없으면 안 된다며 엄마와 함께 있는 게 도리라고 하며 본인은 단지 젤리카의 요구를 충족시키려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네스는 고의상해와 미성년자에 대한 부도덕한 행위로 종신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최소 36년 동안 복역해야만 가석방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설령 언젠가 사회로 돌아올 수 있다 하더라도 그는 이미 90살에 가까운 노인이 될 것입니다. 언니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셸라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녀에게 언니는 항상 용감하고 강인한 존재였습니다. 베니린은 싱글맘 모임에 가입하여 종종 모임에서 조직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모임의 멤버들은 어린 젤리카가 똑똑하고 자신감 넘치는 아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모두들 모녀가 참변을 당한 것에 대해 슬퍼했습니다. 그들은 브리스톨의 브래든 힐파크에 모여 베니린 모녀에게 조의를 표했습니다. 촛불과 꽃이 붉은 담요 위에 놓여 있었고 젤리카가 가장 좋아하는 테디베어도 함께 있었습니다. 근처 나무에는 흰색 풍선이 매달려 있었고 풍선에는 사랑받았어요. 그리워요. 기억할게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과 현실에서 만나는 것이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